오늘은 미국 정부의 군사 정보 및 국가 안보 관련 활동에 대해 다루는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애니 제이콥슨이 렉스 프리드만 팟캐스트에 나와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 말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 북한이 미국에 핵을 한번 쏘면 대략 50억 명이 죽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 핵을 쏘면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북한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투명성이 전혀 없다고 해요.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때 발표하지 않는 유일한 핵무장 국가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에서 또 한 번 미사일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미국 뉴스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다루고 사람들은 그때마다 겁에 질려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국가들은 실수로 핵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다른 국가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하려고 하면 미국한테 미리 알리고 미국이 더미탄두로 실험 발사를 하려고 하면 러시아에게 미리 알리는 거죠. 하지만 유일하게 실수로 핵전쟁이 일어나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면서 실험하는 건 북한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핵무기 보유 상황은 미국이 약 1770개, 러시아가 약 1674개, 그리고 나머지 핵 보유국이 다 합쳐서 12,500개 정도라고 해요. 북한은 50개를 가졌는지 100개를 가졌는지 알 수 없죠. 이 많은 핵무기들이 발사되기 시작하면 승자는 아무도 없고 모두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전 인류를 멸종시킬 만큼의 싸움을 먼저 시작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중 미친놈이 한 명 껴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자꾸 절박한 상태로 몰린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정부의 극비 외계인 기술 연구소에서 일했던 밥 라자르가 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 경험담을 들려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전 그만큼 좋은 영상들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핵을 쐈다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은 모든 적국을 감시하는 위성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그 위성들이 그 발사를 포착합니다. 그 위성들이 핵무기 발사를 포착 후 지상 레이더 시스템에서 두 번째 확인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과정은 2~3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경고 발령 시 발사라는 정책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핵을 미국에 발사하면 그 즉시 그 적국에 핵을 발사하는 정책입니다. 핵을 먼저 맞고 나서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었고 그 적국 어디에 핵을 날릴지 생각해보고 의견을 충분히 맞추고 나서 발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핵을 발사했다는 경고 발령 시 바로 그 적국에 핵을 발사하는 정책이에요. 적이 핵을 발사 후 6분 동안은 발사할 수 없지만 첫 경고로부터 6분 시점에 이르러서는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단독 권한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그 개념은 6분 안에 의회나 국방장관 누구한테도 허가를 받지 않고 오로지 혼자 결정 후에 6분 시점에 핵 반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워낙 핵전쟁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생긴 거죠. 하지만 핵을 발사한 게 전술 핵무기일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술 핵무기는 뭐냐 하면 전투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더 작은 탄두를 말해요. 하지만 문제는 모든 조약이 핵무기 사용 금지라는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자체가 마치 판돈을 올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북한은 핵을 쐈고 2~3분 후에 대통령은 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은 펜타곤 벙커로 갈 수도 있고 둠스데이 비행기, 즉 최후의 날이라고 불리는 비행기로 올라탈 수도 있습니다. 그 비행기는 핵 전쟁 시 미국 상공을 돌면서 미국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이 지휘와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행기예요. 대통령 바로 옆에는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군사 보좌관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 서류 가방은 영어로 Nuclear Football이라고 불려요.
이 서류 가방은 미국 대통령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6분의 시간 동안 이 가방의 내용물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서류 가방에는 아마도 핵무기 발사를 위한 인증 코드, 통신 장비, 그리고 핵 공격 옵션을 포함한 중요 문서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해요. 그중 식당 메뉴 같이 생긴 메뉴가 있는데 그 목록에는 어떤 무기 체계를 사용해서 어떤 표적을 공격할지 같은 옵션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은 그 가방을 열고 합참 의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 중에는 기상 장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 발사 시 기상도 사망자 수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함되겠죠. 미국이 핵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경고를 받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요격 미사일을 발사시킬 듯 합니다. 요격 미사일은 미국에 발사된 핵 미사일을 없애는 미사일이죠. 문제는 이 요격 미사일이 현재 44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44기밖에 없는 요격 미사일도 핵 미사일을 저지하는데 50%의 성공률 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요격 미사일 수가 적냐 하면 이것들을 개발하는 게 전략적으로 중단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요격 미사일을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에 발사된 핵미사일 하나당 3~4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 해도 하나도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하나를 발사했다면 미국은 핵미사일을 몇 개 발사할까요? 미국 전문 용어 중에 escalate to de-escalat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고조시켜 완화하기라고 해요. 쉬운 비유로 일반인과 UFC 파이터가 싸운다고 하면 일반인이 온 힘을 다해서 먼저 그 파이터를 때려요. UFC 파이터가 너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만 때릴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UFC 파이터는 그 일반인이 자기를 더 때리지 못하게 기절시킬 겁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북한이 1기를 발사하면 미국은 대략 80개를 발사합니다.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건 보나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세계 지도에서 나라가 사라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비극은 이 핵전쟁이 너무도 쉽게 전 세계 핵전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는 러시아 상공을 날아가야만 북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가장 큰 적국인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리를 믿어봐라. 너네한테 핵 쏜 거 아니라 북한한테 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푸틴이 과연 그 말을 믿을까요? 그럼 이제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만 쏘지는 않겠죠. 그럼 나머지 핵보유국들도 발사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 세계 하늘에 대략 15,000개의 핵이 어딘가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리다 해서 시작해서 그냥 다 같이 죽자라는 끝으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기후 변화가 가장 무섭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AI가 가장 무섭다라고 하지만 결국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무기를 만든 인간 아닐까요? 전 입쟁이고 이 영상을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